축하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시작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한 8분, 7분 정도 늦었네요. 그쵸? 자, 일단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고요. 보니까 뭐 평소와 다르게 뭐 별로 많이 안 들어오셔서 별로 죄송하진 않네요. 예, 많이 죄송하지 않고 조금 죄송합니다. 오늘 날씨가 있잖아요. 강지현 의원님 또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날씨가 아마 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씨 같아요. 오늘 그쵸? 아침에는 뭐 거의 영하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목도 지금 칼칼하고요. 건조하고 따끔따끔하고 그래요. 다행히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건강관리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날씨 얘기가 나와서 뭐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화장품 오늘 이제 산업동향 브리핑 중에서 화장품 산업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화장품과 뭐 날씨가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화장품을 쓰고 내 몸에 어떤 걸 처바르느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냐에 따라서 나의 면역력이 증대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해로운 독소가 몸에 쌓일 수도 있다는 거. 그거 모르셨죠? 생각 없이 바르고 맨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요 화장품 산업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 화장품에 대한 팁이 있어요. 화장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평소에 이제 몸을 관리해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지 저는 과거 몇 년 전부터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눈병 걸린 적이 있어요. 눈병. 전염성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내가 피해갈 수 없었고 우리 딸들이 걸려갖고 가지고 저도 옮았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제가 여름에 한번 했죠. 2달 동안 거의 도움불출하고 살았습니다. 진짜로 너무 심해서. 근데 감기 몸살이라는 건 걸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가 아니고 과거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자,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을 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하면은 그냥 바르는 것만 생각나죠? 저는 화장품 하면 떠오르는 의미가 뭐냐면은 항상 어릴 적에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사회생활을 자영업 사업 같은 걸 좀 많이 하셨어요. 오랫동안 하셨고 뭐 또 잘 된 건 아니죠.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많이 까먹기도 했습니다. 손해도 많이 보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항상 아침에 나가시면서 화장하시던 모습, 그 모습이 떠올립니다. 저는 화장품은 그게 떠올라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머니가 이제 화장하시고 뭐 이렇게 스킨 같은 거 바르시고 뭐 로션 바르시고 그리고 뭐 메이크업 베이스 하고 뭐 이렇게 눈 그리고 뭐 이렇게 눈썹 그리고 뭐 입술 그리고 여자는 화장하기 전과 후가 참 많이 다르죠. 남자를 그래서 화장시켜 놓으면 정말 절세 미인이 되죠. 남자가 비교적 여자에 비교해서 이목구비가 좀 뚜렷한 편이라 화장을 해놓으면 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남자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뭐 화장품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우리를 겉으로 보기 아름답게만 꾸며주는 화장품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화장품이 지금 보시면요 어떻게 산업군으로 잘 구성하고 있는지 산업군을 나눠서 정부가 이거를 육성하려고 하는지 자 이제 뒤이어서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사실 숨어 있어요. 보면은 화장품은 미백,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아토피 개선, 마스크팩, 헤어케어 등등의 어떤 이 구성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다양하게 이렇게 뭐 화장품을 나눠나긴 했지만 헤어케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피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피부. 그죠? 화장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피부잖아요. 몸이 됐든 얼굴이 됐든 두피가 됐든 그쵸? 치약을 화장품이라고 부르진 않죠. 이빨 관리한다고. 어쨌든 외부로 드러나 있는 내 껍질, 이 가죽을 관리하는 게 화장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죽 관리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뭐 대답을 해도 안 들리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가죽 관리의 생명은 뭐냐? 수분 유지예요. 수분 컨트롤. 수분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적절하게 되느냐, 부족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피부의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분을 사실은 수분 유지를 시켜주고 수분을 몸속에 유지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우리가 무기질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여러 칼륨, 칼슘, 아연, 철, 인, 어쩌저쩌 등등 해가지고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은데요.
WHO가 그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인구 60억이 좀 넘죠. 60억 인구의 3분의 1, 20억이 넘는 인구가 미네랄 부족이에요. 미네랄 결핍. 자, 미네랄 결핍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미네랄은 인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미네랄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 뭐 비타민이나 지방, 단백질처럼 그렇게 주는 영향이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영양소와 수분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미네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비타민이 부족하고 지방이 부족하고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손 떨리고 그쵸? 그렇죠. 어지럽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주진 않아요. 예. 그러나 여기 조홍자 위원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조홍자 위원님. 네. 반가 하이로 반가. 예. 화면에서 보니까 더 좋죠. 그 영양소 어쨌든 마저 말씀드리면 비타민, 단백질 그 외에 지방 등의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 사람이 죽진 않아요. 병에 걸리지. 근데 무기질, 미네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그거를 주요 측정 및 관리 지표로 삼는 이유가 미네랄의 인체 사람들이 미네랄 결핍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요 측정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인간들의 보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네랄의 축적 정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5년인가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실제 WHO 보고서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미네랄을 흡수하는 방식이 먹는 방식도 있지만 피부로 흡수하는 방식도 있어요. 요즘에 화장품들에는 기능성 화장품들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네랄을 인체에 투여시켜줄 수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런 거 잘 골라서 쓰면 돼요. 제 건강 유지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사실은. 자, 마저 볼게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핵심 기술 선정 기준은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자, 화장품 대한민국 정부가 화장품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산업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오래된 산업입니다. 근데 신성장 동력이라고 20개의 그 신성장 동력 그 산업 분야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주력 산업이 아니고. 왜 넣었냐? 이전에는요, 화장품이 그닥 국내에서만 사람이 많이 쓰고 수입을 많이 의존하고 해외 수출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분기점이 되는 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쯤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로 한류열풍이죠. 한류열풍. 한국의 그 케이팝 스타들 그리고 드라마가 처음에 수출됐죠. 드라마가 처음에 대장금 수출되고 무슨 이것저것 굉장히 그 유명한 안방극장을 차지했던 그 드라마들이 중국 그리고 동남아에 수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한국 여자들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우리가 주로 그 아시아권에서 미인들이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이 포진했냐를 살펴보면 주로 인도 쪽이었어요. 과거에 인도 쪽, 베트남 쪽,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라시아에서 아시아로 들어가기도 하고 유럽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유럽, 유럽 아시아로 들어간다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데 여자들이 아시아 최고의 미녀다, 거의 세계 순위의 미녀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드라마에 꽂힌 거야. 너무너무 예쁜 거야 한국 여자들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왜 이렇게 한국 여자들이 이쁠까요? 저도 사실은 세계 각주의 여자들을 봤을 때 제 주관적인 평가든 뭐든 봤을 때는 한국 여자가 제일 이쁘긴 해요. 제 취향에도 한국 여자가 제일 이쁘긴 합니다. 근데 한국 여자가 이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 아시는 성형수술. 두 번째, 화장품이었어요. 화장 기술이 한국이 해외에 비교해서 독특한 기술이 있었는데, 화장하는 이 메이크업 기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쓰는 재료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아시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의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본 아시아 지역의 외국 여자들이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성형 여행도 오죠. 성형한다고 성형도 오고 하는데 한국의 화장품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입니다. 60조에 60조. 2015년 기준 60조. 중국만 60조에 중국만. 아시아 지역 전체를 따지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액수가. 중국에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국 드라마의 영향도 있고 실제로 한국의 제품이 좋은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 가장 키포인트 뭐냐면은 그 나라 여자들도 똑같은 여자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5년 기준 60조의 달하는 화장품 시장 규모를 보입니다. 현재는 더 크겠죠. 근데 한국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얼마냐? 고작해야 봐요. 11억 뭐 8,900만 불 나오죠. 기껏해봐야 한 1조 5천억? 1조 2, 3천억 정도? 그죠? 하여튼 시장 점유율 따지면 2.3%. 중국 시장에서 한국 그 화장품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2.3%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죠. 중국 시장이. 중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아 전체 세계를 봤을 때는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눈독 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 화장품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이 제조 기술, 그리고 이 우리만의 어떤 원료들, 우리 발효 화장품도 있고, 홍삼 화장품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발효 화장품은 사실 그 해외에서 잘 먹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아 쪽에서는 좀 인기가 있을 수 있는데 유럽 쪽이나 서구에서 봤을 때는 발효 화장품은 썩은 그냥 버려야 될 물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잘 취급 안 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아냐면은 되게 웃긴 게 스위스 쪽의 사람들이 그 치즈를 좋아하잖아요. 치즈가 우유 발효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치즈 발효식품은 주로 이제 해봐야 몇 개월 발효시킨 정도예요. 그 유통기한이 길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중에 판매되는 게. 근데 한번 그 스위스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와서 같이 이제 그 흑돼지집, 제주도에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흑돼지집에 가서 이제 제주도 흑돼지집에 가서 먹는데 묵은지가 나온 겁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좋게 2년 됐어. 이 김치는. 맛은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얘들이 이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배추를 이상하게 낌득틱하게 절인 게 나오니까 이게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다. 김치 색깔 다른 건 틀려. 다른 건 빨간데 얘는 거무죽죽해. 그래서 2년 묵은 거야. 묵은지라고 부르는데 맛이 엄청나게 좋아. 먹어봐. 그랬더니 절대 안 먹더라고요. 절대 안 먹어. 자기는 절대 안 먹는데. 왜 그런가? 썩은 음식인 거예요. 걔들한테. 똑같아요. 화장품도 썩은 물 거 발효 화장품 얼굴에 바르라면 썩은 거 바르는 거야. 그러니까 발효 화장품이라는 걸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해외에 나갈 때는 뭔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돼. 발효 화장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숙성 화장품 내지는 인체 친화형 어떤 요즘에 DNA도 나오죠. DNA 화장품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지 발효 화장품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큰일 납니다. 자,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 규모에 비해서 한국 그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매우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틈바구니가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산업 쪽에 많은 부분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실 그 2015년도까지 굉장히 화장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중국에서 끌다가 점점 급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화장품 시장이. 근데 불행하게도 2016년도 초반에 사드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익 제품에 대한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리죠. 수입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번 엎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이 실제 도산을 많이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참 안타깝고. 이 많은 좋은 기업들이 화장품 쪽에 특히 이제 주력하던 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멘티 기업 중에 한 군데서도 실제로 거의 도산 위기까지 갔던 기업도 있었습니다. 중국 그 수출 의존도가 거의 90% 이상인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 기업은. 그 기간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산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2016년도 터지고 나서 2017년도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2017년도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개선이 돼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앞으로 더 좋아지고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살려야죠. 그죠? 어쨌든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지난번 1월 5일날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화장품 안에 과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DNA, 발효과학, 홍삼 추출과학 각가지 좋은 성분들을 추출해서 정제시켜서 화장품에 녹여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우린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종류 나눠졌는데 중요한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6가지 범주에만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에요. 화장품 관련된 제품이면 다 도전 가능합니다. 자, 미백 화장품 볼게요. 미백 화장품은 다양한 화장품의 기초입니다. 사실은 화장품의 기본은 미백이에요. 거의 모든 화장품은 미백을 추구합니다. 물론 따라서는 화장품에 따라서는 일부러 색상을 약간 죽여주는 그 뭐더라 팩트라 그러죠. 색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걸 발라주죠. 뭐 그런 종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모든 그 방향성은 미백입니다. 피부톤을 보존시켜주고 하얗게 만들어주고 잡티를 제거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백이라는 게 반드시 하얗게 만드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기미 주근깨를 없애주는 기능도 미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멜라닌 색소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색소 변형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침착되거나 노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색상이 변하게 되죠. 저도 여기 보면 조그맣게 여기 이렇게 있지 보이죠? 이거 여기 검버섯처럼 하나 피었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는데 많이 하얘지고 있어요. 저는 더 짙었어요, 이 색깔이. 이런 거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주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 피부 탄력의 주름을 완화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미백 그러면 다 포함이 됩니다. 선텐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적절하게 태워주는 기능. 너무 타면 안 되니까 일부러 그 좀 자연스러운 구릿빛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선텐을 하죠. 근데 그냥 햇빛에서 노출시켜보면 자연스러운 게 안 돼. 마이크 조금만 떼어달라고요? 예, 조금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내 목소리 너무 크죠? 제가 원래 힘이 넘칩니다. 제가 작년에 태권도 선수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기업 넣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잘해요. 예, 뭐 여담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태워주면 안 되죠. 그래서 피부를 적절히 태워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의 화장품도 포함이 됩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나중에 UVA, UVB 관련된 부분을 그 자외선 차단제 들어가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피부 과학이라는 이 화장품 과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광범위하죠. 미백 화장품은. 보세요. 참 오른쪽 왼쪽 그 비교 영상이죠. 보면은 여러분 거꾸로 보네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은 어느 건 거꾸로고 어느 건 바르네. 예, 어쨌든 뭐 알아서 보세요. 어두워 보이는 쪽은 개선 전, 밝아 보이는 쪽은 개선 후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울하죠. 뭐 기미 주근깨 장난 아니죠. 이 맨 밑에 여자는 지금 우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죠. 물론 모델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저렇게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죠, 주변에. 그리고 그 특히 서양 여성일수록 기미 주근깨가 잘 보입니다. 왜냐면 피부톤 자체가 하얗기 때문에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개선시켜주는 제품이 나오면 좋겠죠. 이런 거 가면은 뭐 선풍적이죠, 사실 인기는. 그리고 이제 추운 나라 지방의 지역에 사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피부톤이 빨개요. 이게 그 항상 홍조가 있어요, 얼굴에, 볼에. 왜냐하면 그 혈류가 많이 날씨 추우니까 노출된 곳에 피가 많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쪽 피부가 얇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류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실핏줄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피부 항상 볼이 빨개지죠. 근데 그런 것도 보정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톤을 보정해 주는 요런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은 뭐 내가 뭐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보셔도 모르십니다. 뭘 말하는 건지, 뭐 제형, 유효약물, 효능효과, 복합기능성 화장품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여성 화장품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인 고로 저는 보통 제가 바르는 제품은 이렇습니다. 세안을 합니다. 이제 클렌저 세안을 합니다. 비누를 잘 쓰진 않아요. 비누도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쓰는 제품만 씁니다. 그 사이바다 소금으로 만든 머드랑 소금으로 만든 제품이 있는데 그것만 씁니다. 제가 사실은 피부가 완전 악건성이에요. 얼굴 피부도 지금은 보시면 별로 잡티 없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죠. 이 피부가 옛날에 한 4, 5년 전만 해도 이렇지가 않았어요. 어땠냐면은 울긋불긋 다 올라오고요. 막 이 밑에 뻘겋게 보일 정도로 심하게 다크서클이 몇 가지 내려오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 다크서클 아닙니다. 검게 보이지만 이게 지금 눈 밑 지금 살이 조금 나이 드니까 좀 늘어져가지고 약간 그늘져서 그래요. 다크서클은 아닌데 그게 엄청 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이제 머드 비누라고 그래요. 사회소금하고 머드가 배합된 비누고, 그리고 이제 클렌저에도 사회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을 하고 머드 비누 씁니다. 그리고 토너를 씁니다. 토너도 이제 무자극성 토너를 씁니다.
그 다음에 수분크림이나 아니면 그 얼굴에 바르는 그 저기 페이셜 세럼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침에 바르는 아침용 데이크림, 저녁에 바르는 저녁용 나이트크림을 씁니다. 아침 거는 주로 보습에 초점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건조해 지금. 저녁은 주로 이제 그 재생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가 망가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관리를 해요. 제가 뭐 아름다워지려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프지 않으려고 관리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 백날 뭐 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아니면 이거 밖의 것이라도 화장품과 관련된 기술이면 됩니다. 자, 똑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형, 유효약물, 효능, 복합 기능성 화장품 등등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뭐 핵심 기술이나 기여들 등등 읽어보시면 돼요. 자, 자외선 차단 한번 볼까요? 자외선 차단은 요즘엔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피부 그까이 거 뭐 좀 타면 좋지 뭐 어때? 뭐 남자다워 보이잖아, 자연스러워 보이잖아, 아름다워 보이잖아 이러고 안 쓰시는데 쓰세요. 왜 내가 이렇게 강조드려 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에 최근에 오존층 파괴가 많이 심각해졌죠. 그래서 과거에 두터웠던 오존층이 요즘에는 많이 얇아졌어요. 그리고 오존층 자체가 농도 자체가 많이 좀 흐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존에서 자외선을 많이 걸러내는데 자외선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다 통과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피부에 닿으면 일단 태우죠. 태우는 것만 하지 않아요. 피부 구성이나 DNA를 변이시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방사선과 비슷한 거예요. 암을 일으켜요. 암. 단지 태운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피부를 통해서 DNA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암을 일으키면요, 이따 사진 내가 너무 그림이 끔찍해서 뺐는데 피부암이 정말 심각합니다. 발생을 하면은. 그리고 이건 유전병이라 내 자식에 유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꼭 써야 됩니다. 타는 거 좋죠. 타는 거 좋은데 뭐 아름다워 보이면 좋고 멋있어 보이면 좋죠. 근데 그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내 피부가 전반적인 건강,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서 바깥 공기, 바깥 환경과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어디예요? 피부예요. 안 좋은 공기, 분진, 오염물질, 자외선, 물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피부입니다. 근데 피부가 만약에 이거를 블러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인체로 침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죠. 그게 나는 화장품 안 써, 난 겨울에도 아무것도 안 발라, 자랑스러운 말씀하시는데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보장합니다. 진짜로.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 피부과가 존재하는지 아세요? 그런 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피부과에서 하는 일은 피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아니고요,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로의 자극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그걸 위해서 피부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화장품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화장품은 의약품은 아니에요. 근데 식약처에서 허가 대상입니다. 그것도 꽤 높은 수준의 허가 대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인체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민감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심각성을 잘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전문의분들 듣고 계시지만은 화장품 아무거나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려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거 계속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기업들도 그만한 비중을 가지고 어떤 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에 참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기업한테도, 우리 전문의원들 기업한테도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기업이요, 참 재밌는 게 화장품 제품을 만들면서도 불구하고, 제조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이 가져야 된 본래의 기능, 본래의 본질에 대해서 자꾸 광고를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색조는 색조, 아름다워 보이게 예뻐 보이기만 하면 되고, 뭐 해서 물광 피부를 내게 한 건 물광만 내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분 유지를 시켜주는 수분 유지만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피부 그 화장품에다가 과학이라는 거, 궁극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거 이외에 피부를 보호함으로써 외부의 유해물질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피부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가지고 만약에 이 제품을
개발을 하거나 연구 R&D 과제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가점 받기 힘들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요, 미용 효과를 위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은 기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고 보호, 치료 혹은 보완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인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 간과하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뭐 어려운 말 써 있어요. 뭐 자외선 차단 소재로서 뭐 어쨌든 UV 흡수 기술, 예, 유기, 그러니까 유기체를 이용한 기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UV 산란 기술, 무기체를 이용한 거. 그러니까 흡수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UV를 잘 흡수하고, 예를 들어서 UV가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UV에서는 인체에 소독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세균을 없애주고 건강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볼 수 있는 날이 해중에 몇 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만 나오면 일광욕합니다. 벗고 나서. 겨울에도 벗고 나서 일광욕해요. 진짜로. 테라스에서.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좋은 햇빛을 받아서, 물론 해놓은 것도 있지만 간만에 보는 햇빛, 내 몸 살균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 기능도 있어요. 내 피부를 해치는 기능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자외선은 흡수하고 나쁜 자외선은 반사시키는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있어요. 뭐 그런 등등의 기술입니다. 완전 과학이죠. 이거는 광학에 속하죠. 광학. 광학 플러스 뭐 유기학, 무기학 플러스 뭐 인체 생리학 플러스 뭐 등등등 들어가죠. 뭐 피부 과학 등등등 그런 게 들어갑니다. 산란 기술은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광학에 들어가면은 빛의 산란학과 아시죠? 옛날에 물리학 같은 거 하다 보면 배우잖아요. 그렇죠? 빛이 어떻게 반사되고, 빛이 입자라는 거 아시죠? 빛이 뭐 그냥 뭐 밝은 뭐 그런 아무 형태도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입자예요. 입자. 실제로 빛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중력에 작용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빛이 나아가다가 굉장히 중력이 큰 블랙홀을 만나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빛도. 그래서 입자라는 게 증명이 됐죠. 내 말 못 믿겠으면 저기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돼요. 자, 빛은 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란시킬 수가 있어요. 반사시킬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자외선이 노화의 주범이다. 그래서 피부암 유발시킨다. 나오죠. 자외선은 해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외선이라는 게요, UVA와 UVB라는 두 가지 나눠지는데 UVA는 노화시키고 주름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피부 깊숙이 진피층까지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사시켜야 되는 거야. 산란시키고 없애버려야 돼. 근데 UVB는 버닝의 기능이 있어요. 즉 얘는 뭔가 태워서 없애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균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UVB는 너무 반사시켜버리면 안 돼. 적절히 흡수시켜야 돼. 그래서 이거는 그 표피층까지 보통 흡수가 됩니다. 얘들이 가진 힘이 투과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UVA와 UVB가. 그러면 UVA는 반사시켜버리고 UVB는 흡수시키게 만들면 어떻겠어요? 피부에 살균 효과를 살리면서 노화와 주름을 방지시킬 수가 있겠죠. 이 과학이에요. 완전 과학. 여기 보면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나는 옛날에 SPF하고 그리고 플러스 있잖아요. 뭐 SPF 뭐 30, 50, 뭐 60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가 많을수록 좋대요. 플러스가 많을수록 좋은 거래요. 그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은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SPF 시간이 길수록 이 유지 시간이 길대요. 여기 보면은 그 파란색 바가 있는 그 SPF 그 셀렉션 가이드라 그래서 그 30 SPF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이고 50에서 110 SPF는 5시간까지도 유지된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투명 선크림, 요즘에도 많이 쓰지만은 선크림 보면은 백태 일어나죠. 바르고 나면 허옇게 뜨기도 하고 땀 나면 같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저도 골프 치다 보면은 이제 여름에 선크림 바르면 눈 위로는 안 발라요. 왜냐면 땀이 나서 흐르잖아요. 그럼 이놈이 눈으로 흘러 들어가. 근데 이게 그냥 땀도 따가운데 선크림이 같이 딸려 들어가면 엄청 따가운 거야. 그래서 눈 위로는 안 바릅니다. 보통 여기까지 발라요. 위에는 모자 쓰고. 근데 이 투명 선크림이나 어떤 그 저자극성 선크림을 쓰면은 발라도 백태가 없더라고요. 백태가 전혀 없고,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눈에 들어가거나 그래도 따갑지가 않아 전혀. 그러니까 바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비싼 건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거 써주면 좋죠. 그래서 선크림도 많이 요즘에 그 개발을 하고 편안하고 가볍고 그리고 사용이 편리하게 개발하면 스틱형도 많이 씁니다. 저는 스틱형은 이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손으로 바르기 어렵잖아요. 운동할 때는. 그럼 그냥 슥슥 문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번 닦아내고 슥 문지르고. 왜냐하면 그 SPF 수치가 낮은 것들은 그 자외선 차단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발라주는 게 좋아요. 별거 다 알려줘. 뭐 화장품 매니아는 아니지만 뭐 필요하면은 뭐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김은효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UVA, UVB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죠. 예. 그래서 보통 뭐 UVA 기능 그 같은 경우는 뭐 화학적인 유기적인 부분에서 적용이 되겠죠. UVB는 무기적인 부분에서 반사시키는 거니까 산란시키고 뭐 그런 데 적용이 되겠죠. 파면팔수록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 기술 이렇습니다. 뭐 천연 소재를 쓸 것이냐, 뭐 소재 안전성이 어떠냐, 소재의 검증 및 유효성, 나노 입자, 경피 흡수 계량, 뭐 경피 흡수라는 게 나오네요. 경피 흡수가 참 중요합니다. 경피 흡수 이따 설명드릴게요. 화장품을 하면서 경피 흡수를 알아야 돼요. 많은 기업들은 알 겁니다. 근데 이런 거 간과하는 기업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기술은 직접 보세요.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주름 개선 참.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그 일명 보톡스 팩이라고 하는 그 팩이 있어요. 뭐 이름이 보톡스 팩은 아닙니다. 리커버라는 팩인데 뭐냐면은 8시간 동안 주름을 펴주는 효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지 않고 어떤 뭐 리프팅을 따로 하지 않고 요걸로 팩을 하고 나면 리프팅 효과가 발생돼서 이렇게 착 올라갑니다. 저 해봤는데 이렇게 좀 착 올라갑니다. 이렇게 펴지게 탁 펴집니다. 이렇게 주름이 착 펴져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거를 어머니를 좀 하나 그게 8개인가 들어있는데 45만원이에요. 엄청나게 비싸죠. 어머니 하나 사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러시길래 뭐 하나 더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주름 개선이라는 거는요 40대 30대도 사실은 똑같고 고민은 똑같아요. 근데 30대 아무래도 주름이 많은 사람이 적죠. 근데 40대부터는 주름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저 지금 주름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40대 후반입니다. 주름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조명이 직선이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게 잔주름이 좀 있어요. 저도 뭐 이게 컴플렉스 정도는 아니고요. 좀 보이더라고요. 잔주름이. 이게 또 살을 뺄수록 주름이 자꾸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50대로 가면 말할 것도 없죠. 주름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하죠. 특히 서양 사람들 동양 사람에 비해서 주름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나랑 동년배 사람 만나면요 완전히 늙은이에요. 늙은이 40대만 만나면요 진짜 50대 중반처럼 보여요. 걔들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걔들은 날 보면 애로 보이죠. 몇 살이야? 하고 물어봐. 뭐 좀 먹었어? 그러면 진짜 그렇게? 너 한 30대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죠. 기분 좋죠. 그죠? 근데 한국에 오면 다시 또 제날에 보여.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야 주름 개선 이거는 뭐 레티놀 성분, 닐팔미테이트 뭐 이렇게 다 있어.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 드레틴 아마이드. 이름도 어려워요. 우리가 뭐 이게 잘 몰라요. 사실은 질문하면 알 수가 없죠. 이런 거 아세요? 어저께 OJT 제가 그룹장을 하면서 참석했는데 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감명 깊고 마음에 남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어떤 국가대표 코치가 그 국가대표 현역 선수에 비교해서 더 실력이 좋으니까 코치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코치가 알고 있는 건 노하우예요. 노하우와 경험.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수들이 경기 중간중간에 경기에 집중하느라고 잘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고 지도해주는 게 코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만큼 잘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현역 선수 하지. 돈도 많이 버는데. 근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힘드니까 코치라는 걸 하는 거죠. 똑같아요. 전문위원들도 이 기업만큼 그 해당 기술에서 잘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알면은 내가 그걸 왜 전문위원 하고 있어요. 내가 그 회사 차리지. 아니면 그 회사 이사로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시라면서 연구개발 전문위원이시라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그냥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기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장님 대표님은 기술을 잘 하시지만 어떻게 하면 정부 과제에 그 어떤 선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모르시잖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 둘이 만날 시너지가 있는 거고요. 제가 그걸 지도해 드리는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당당하게. 예. 굽힐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돈 주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굽힌될 필요가 없어요. 하도 싫어? 하지마! 그럼 나 딴 게 지도하면 되지. 배짱 튀겨야 돼, 가끔은. 뭐 있어? 그죠? 사나이 가는 길에 기죽지 마라. 없어도 자존심만 지키면. 뭐 자존심 부담이라기보다는 자존감이죠. 기업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네가 모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네 앞에서 굽신거리고 사정할 필요 없어. 백날 해봐라 되나. 해봐서 안 되면 그때 연락해. 자, 이게 난 거죠. 자, 여담이었고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항상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말 잘 듣고 잘하는 기업들한테 잘합니다, 저도. 자, 주름 볼게요. 요즘에 이 주름 개선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 시장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 그리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제품 등등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권하고 싶은 거는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 내려고 하면은 정말 다양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많이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해롭지 않고, 그리고 썼을 때 후유증이 남지 않는 그런 제품이 중요한 거예요. 보면 이제 3분 톡소 그래가지고 주름 모공 개선이라 해서 이렇게 발라주면 금방 완화가 되는 것도 있고, 주름 지우개라 해서 링클 리무버 이 세럼 들어있는 거예요. 세럼 세트가 들어있고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 옆에 보면 이렇게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하죠.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 와이프도 옛날에 뭐 하던데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했는데 그거를 주름인데다 대놓고 이렇게 하고서 그 부분만 적용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게 한 방울에 몇만 원씩 하는 거야. 보니까 내가 번 돈을 그걸로 화장하러 사는 거야. 여태까지. 갑자기 흥분을 하네. 그 말 하니까. 자, 어쨌든 뭐 와이프 예뻐지면 좋죠. 남자 입장에서도 와이프 예쁘다 나쁠 거 없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와이프가 뭐 화장품에 투자하는 거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건 굉장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비싼 제품들을 사서 쓴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만 너무 연연할 게 아니고 정말 품질과 효과, 퀄리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인들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눈 파란 분이 있죠.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보면 한쪽을 보면은 개선된 부분 보면은 눈이 치켜 올라가 있죠. 그죠? 차이점이 보이죠? 한쪽이 쳐져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리프팅 효과를 내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당겨야 되니까. 당겨 주름 쳐질 거 아니야. 이게 올라가는 거야. 사실 보톡스라는 건요, 주름 개선시키는데 보톡스의 기능은 뭔지 아세요? 그거는 피부 자체로 당기는 게 아니고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신경을 마비시켜서 얘가 쫙 펴진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부분 팔자처럼 피는 것도 그래요. 그럼 마비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보톡스는 사실은 리프팅, 원래 리프팅 제제예요. 리프팅 약이고, 보톡스라는 거는 그 맞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자, 뭐 이런 등등의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꾸 뭐 기업들이 너무 이 양에만 이렇게 빠져들지 않고 질에도 뭔가 투자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잘 만들어서 가지고 구매 조건부가 잡히면요, 지금 형용님도 없습니다. 자, 뭐 기술들은 직접 보세요.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토피 개선 화장품. 자, 아토피 이게 사실 할 얘기가 많아요. 대한민국의 신생아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신생아들이 정말 오지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아마존 밀림, 저기 어디에요? 저기 어디더라? 몽골의 초원, 아프리카의 밀림, 그리고 뭐 사하라 사막 이런 데서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아닌 다음에 대도시에 현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태어난 아이들은요, 10중에 6, 7명은 아토피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나타나지 않아도 자라면서 나타나요. 이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아토피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부모는 누구한테 물려받은 줄 아세요? 또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고요. 그 부모는 이 아토피를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석유화학 제품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토피가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창궐하기까지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그리고 몸에 바르는 화학 제품들, 우리가 손으로 사용하는 화학 제품들이 발달하고 시판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과 같이 겹쳐갑니다. 그 제품이 나오고 한 1, 20년 뒤부터 아토피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 혹은 흡입성 물질이냐 뭐냐, 코로, 입으로, 손으로, 피부로, 몸으로 흡수되는 모든 경우를 다 포함을 합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알러지 반응이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모든 자연으로부터 모든 걸 얻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아토피라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식물이나 그런 거에서 두드러기 같은 거 나올 수가 있었죠. 곤충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고쳐지지 않는 이런 어떤 알러지 반응은 석유화학 제품으로부터 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써있죠. 만성 알레르기성 염증 질환. 고치는 방법이 정확치 않아요. 지금 현재의 이 아토피를 고치는 방법은요, 낫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완화시키는 방법인 거고, 사실 아토피를 낫게 만드는 방법은 체질 개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말을 하는 게 체질 개선해라, 폐를 맑게 해라. 왜냐면 폐에서 공기가 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산소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체의 독소를 다 밖으로 배출시키고 몸을 새롭게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한의원에서도 보면은 폐를 맑게 해주면 인체 전반적으로 피가 맑아져서 좋다고 말을 합니다. 폐로부터 공기가 흡입되고 공기가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폐가 건강하면은 그만큼 공기를 여과시키고 맑게 만드는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문제는 뭐냐,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면은 내 몸이 바뀌지 않으면 아토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피부과에 지어주는 단백질 제제의 연고나 알약들은 사실은 그냥 완화시켜주는 기능인 거지 낫게 해주는 기능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특히나 단백질 제제의 어떤 그 연고들은 있잖아요. 나중에는 피부 내 몸 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러죠? 뭐라 하더라? 적응을 하죠, 몸이.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요. 예. 하여튼 익숙해지면 또 듣지 않아요. 나중에 더 강력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과 면역학적 요인. 보면 두 가지는 아니죠. 유전적인 요인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외부에서 받은 거. 로부터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은요, 아토피라는 게 요즘에 많이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제품도 개발되고 치료법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아토피 개선 화장품 제조, 화장품을 통해서 아토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이미 학계에서도 밝혀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몸으로 투입되는 걸 통해서. 자, 인체가 어떤 물질을 흡수하는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경구 흡수, 입으로 먹는 거, 그 다음에 경피 흡수, 피부, 몸으로 흡수하는 거. 근데 재밌는 게요, 입으로 먹는 게 더 많이 몸에 흡수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입으로 먹는 거는요, 10%가 남고 90%가 배출돼요. 왜냐하면 위장에서 걸러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빨아들이고 나머지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경구 흡수의 효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뱀의 독을 마셨을 때와 피부로 했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게, 뱀의 독을 마시면 아프지만 죽을 확률이 낮아요. 그만큼 위장에서 걸러내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얘기죠. 근데 피부로 흡수하는 건요, 90%가 남고 10%가 배출이 돼요. 왜 그러냐면 피부에는 위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소화시키거나 걸러내는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몸속으로 흡수를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10%가 남고 90%가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리면 죽지만 마시는 건 죽지 않아요. 뱀도 실제 약으로 쓰기도 하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피부를 통해서 뭔가 개선해야겠다라는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개선 상품 제조에 대한 창업과정 안내,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대한아토피협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보면은 경피독이라는 그런 우리 사회 전반에서 우리 피부를 통해서 많은 독성들이 쌓이고 인체를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이미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책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연구 논문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아기가 아토피에 걸려서 지금 고생하는 얼굴이 막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이 관절 접히는 부분마다 이렇게 막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나고 간지럽죠.
우리 애들도 아트피가 심했어요. 근데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화장품이나 세제료, 그리고 샴푸, 비누, 칫솔, 치약 이런 것들에는요 파라벤과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파라벤의 역할은 뭐냐면요, 방부제예요. 상하는 걸 방지합니다. 장기간 동안 제품 쓸 수 있게 만들죠. 계면활성제라는 거는 때가 묻잖아요. 때가 묻고 안 좋은 어떤 그 물질들 묻었을 때 그거를 쉽게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런 두 가지가 중요하진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독성 물질이라는 거예요. 독성 물질은 뭐냐?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죠. 이놈들이 인체에 쌓여서 병을 일으키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되지만 지금 그림에 인체 모형이 있죠. 빨강실 옆에 쓰는 거 보면 화장품, 샴푸, 린스, 바디 샴푸, 주방세제, 치약 등등등 치명적인 독이 우리 몸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연구의 논문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질환을 일으켜요. 실제로 파라벤과 계면활성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몸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로 이놈들은 그 단백질이 많은 곳에 가서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궁과 유방,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임파선, 전립선 쪽에 가서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이나 자궁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조숙증,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정자증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 그 중학생들을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중학생쯤 되면은 정장의 생성이 될 나이죠. 근데 그 나이 때까지 무정자증으로 있는 아이들이 3분의 2, 60% 이상이랍니다. 놀랍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다시 이제 정자가 생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인구저하도 이제 문제되지만. 그리고 뉴스에도 실제로 많이 나오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얘기가 보면은 경피 흡수 체외 배출량 10% 미만, 90% 이상이 피부에 남는다. 자,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나쁜 걸 몸에 바르면 나쁜 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90%가 남는다는 얘기고요. 좋은 걸 몸에 바르면 90% 좋은 게 몸에 들어가서 몸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발라주라는 얘기죠. 나쁜 걸 줄이고 좋은 걸 발라줘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많이 이겨냈던 계기가 반신욕이에요. 반신욕을 하면서 실제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많이 배출을 해내는 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몇 년 동안 했어요, 제가 이거를. 소금을 이용해서 반신욕을 해요. 특히 소금 중에 사해바다에서 나온 소금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반신욕조에 넣어서 녹인 다음에 반신욕을 하면은요, 피로도 많이 회복되고 실제로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피부가 많이 개선됐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아토피가 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머드를 몸에 발라줍니다. 머드를 얼굴이나 몸에 발라서 이 독소 배출을 시켜줍니다. 실제로 머드의 기능이 피지 배출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이 모공에 박힌 것들을 자꾸 밖으로 빼낸다 그러더라고요. 머드를 발라주면. 그래서 이걸 몸이나 얼굴에 발라주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씻어내고, 그러면 이제 피부 이제 좀 깊숙이 모공 속에 박혀있던 것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밖으로. 이거를 저는 꽤 오랫동안 반복을 해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체내에 독소가 많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 논문이랑 잘 쓰다 보니까 이게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결국엔 미네랄이 몸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소금은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요. 미네랄이 몸속에 투여되면서 미네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예요? 촉매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비타민, 단백질, 수분 이런 것들을 자꾸 인체로 유입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나는 많은 미네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비타민, 많은 단백질, 많은 영양소들이 몸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불을 통해서가 아니고 피부를 통해서 제품으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나이가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저 몸무게 몇 나갈까요? 저 58kg, 59kg 나온 몸무게가. 물론 키도 작아요. 작은 가볍게 합니다. 근데 살이 저는 계속 이체적으로 유지해. 많이 쪘을 때 60kg 정도예요. 이게 반신욕을 통해서 이런 미네랄이 인체 들어가면서 또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셀룰로스라고 부르는 지방 있잖아요. 피하 지방. 그게 염증 형태거든요. 염증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쌓여있잖아요. 그걸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놈들이. 나도 몰랐던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더라고요. 부가효과가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소에 운동 좀 하긴 합니다만 먹는 양도 중요하고요.
살이 안 찌는 기능. 뭐 그런 게 있대요. 이거를 뭐 경험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꼭 한번 우리 전문의님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신욕 하는 거, 머드팩 하는 거, 그리고 이걸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주는 거. 그리고 반신욕 하면 좋은 게요. 체온을 1도가량 높여줘요. 그거 아세요?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암은 인체의 정상적인 체온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놈이 좀 온도 높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신욕이 좋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입니다. 뭐 난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암을 낫게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토피 화장품은 뭐가 필요한지 알겠죠? 인체에 부해하면서 아토피를 이제 신체에 변화를 줘서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 단시간 내에 어떻게 뭐 하는, 단시간에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기능의 어떤 연구나 제품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초점을 주면 안 돼요. 인체에 과학적으로 어떤 효과, 인체 삼투압 효과를 이용해서 뭐 경피의 흡수를 통해서 미네랄을 투입시켜서 그 촉매 역할을 통해서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그리고 좋은 성분을 안으로 끌어들여주는 역할을 한다, 미네랄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체가 개선되고 좋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증상 제어, 뭐 피부 장벽 복구, 뭐 2차 감염 억제, 아토피 피부 의료기기 요법 등등 있죠. 화장품만 되는 건 아니고 의료기기도 포함된다는 얘기. 의료기기도 가능하다. 아토피 피부 의료기기 화장품이지만, 예, 그 부분도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맨날 어떤 빛을 쐬면은 인위적으로 뭐 UVB 그 자외선을 자꾸 쏘게 해가지고 만든다든가, 뭐 피부를 수속시켜준다든가,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마스크팩.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림 같은 거 많이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눈요기를 많이 했어요. 화장품이라는 소재로 해서 그림 찾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예쁜 여자가 많이 나와. 정말 세상에 예쁜 여자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 화장품을 이용하는 광고나 어떤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 그런 그림을 찾다 보니까 그게 많더라고요. 마스크팩은 이렇게 하고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피부의 그 어떤 유지 보수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마스크팩이라는 게 몇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 시드 타입이라 해서 이렇게 하얗게 붙이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있다. 뭐냐면은 필 오브 워시 타입이라 그래서 필 앤 워시 오브 타입이라 그래서 바르고 씻어내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하이드로겔 팩 타입이라 그래서 얘는 시트 타입과 비슷한데 뭔가 잔뜩 제재로 이제 뭐 있는 거야.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설명 못하겠는데, 제가 하는 거는 저걸 가끔 합니다. 미백하는 마스크 가끔 해요. 그거는 필 앤 워시 오브 타입이에요. 그래서 발라주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씻어내는 거. 그럼 미백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많이, 이쪽이구나, 이쪽. 나도 헷갈리네. 이쪽에 얘기 많이 흐려진 거예요. 얼굴도 옛날보다 많이 하얘진 거예요, 저요. 옛날엔 좀 새카맸어요, 얼굴 진짜로. 그걸 종종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요. 근데 좋더라고요. 하고 나면 피부가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매끈해져요. 가끔 이제 아침에 히팅 마스크라 해서 열을 내 가지고 붓기 가라앉혀주고 노폐물을 이렇게 배출하고 영양분을 넣어주는 영양도 해요. 가끔 별거 다 하죠, 진짜. 근데 이걸 내가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온라인 강의가 사실 컸어요. 처음에 제 초기에 온라인 강의 한 거 동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작년 1월달인가 2월달부터 했는데 3월달이었나? 1년 전이죠. 그때 모습 보면 지금과 틀려요. 그때는 안색 자체가 어두웠어요, 진짜로. 근데 내가 모니터링 하면서 내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관리 좀 해야겠다, 너무 보기 안 좋다. 그때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좋아졌더라고요. 그때부터 좋아졌어요. 비교해 보시면 아세요, 진짜. 그거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관리를 자꾸 하세요. 좋은 제품으로. 좀 좋아. 이렇게 뭐 3가지 정도로 보통 나뉘는데 이거예요. 보시면 시커멓게 바른 거 있죠? 이게 보면은 필 앤 워시 오브 타입의 마스크예요. 이거는 발랐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씻어내는 거. 그리고 보면은 아래 보시면 좀 투명한 게 있고 완전 하얀 게 있어요. 완전 하얀 거는 시트 타입의 마스크고요. 좀 투명한 거는 겔 타입 마스크예요. 하이드로겔 타입. 보면 다 이쁘죠. 다 너무 이뻐. 모델들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정말 이쁘다.
이번에는 이거 만들면 지루한지 몰랐어. 너무 이쁜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마스크 한 모습을 내가 거울로 보면 참 보기 흉한데, 이게 내가 할 때 봤을 때 보기 흉한데 해도 이쁜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내가 보면서 알았다니까. 그렇구나. 우리 와이프가 있을 때 별로 안 이쁘더라고. 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뛰어난 마스크가 나오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스크 기기가 나왔어. 그래서 이건 잘 때 뭐 마스크를 하나 써. 그럼 거기서 빛이 막 나오면서 피부를 이렇게 뭐 피부색을 잘 보정해주는 마스크가 있어. 한 10분만 하면 돼. 잘 때. 그럼 뭐 아침에 일어나니까 좋아진다, 개운해진다든가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죠. 기기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 뭐 기술은 매트릭스 기술, 뭐 유효 성분과 효능 효과, 뭐 조합 마스크 팩 뭐 해서 뭐 등등등 있습니다. 결국에 최종 목표는요, 다양성, 효과성, 그리고 무해성 반대로 뒤져보면 유익성이 또 따질 수 있죠. 유익성. 그래서 그런 등등등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 비슷합니다. 뭐 기술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케어 제품입니다. 헤어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가 많이 탈모증이 심한 분도 있으시고, 이제 비듬이나 아니면 뭐 종기가 머리에 두피 많이 나는 분도 계시고, 모발이 갈라지거나 안 좋은 분도 있으시고, 뻣뻣한 머리도 있으시고 많죠. 뭐 그런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면 됩니다. 왜냐면 헤어라는 게 피부는 사실 비교적 닦아내기가, 세척해내기가 쉽습니다. 쉬운데 머리칼은 특징상 많은 오염물질이 붙죠. 구조 자체가 붙고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깔끔하게 씻겨내기 힘들어요. 그거 아세요? 샴푸하실 때요, 샴푸를 한 번 짜서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두 번 하세요. 처음에 조금 짭니다. 조금 짜가지고 두피는 빼고 헤어만 해서 가볍게 헹겨내요. 그러면 1차 노폐물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많이 짜서 샴푸를 또 해요. 그때는 두피까지 마사지 하듯이. 그러면 1차 노폐물 제거, 2차 노폐물 제거가 다 돼요. 샴푸도요, 결국에는 뭘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많을수록 세척 효과가 떨어져요. 거품이 많이 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면적이 많을수록 세척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는 면적을 적게 값지면 헤어만 하고 그 다음엔 두피까지 하는 거예요. 그 두 번 샴푸를 하시면요, 두피하고 이 머리칼이 훨씬 개선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저 별거 다 하죠. 예. 나도 얘기하면서 해보니까 내가 별거 다 하네 진짜. 다양하게 하네요 진짜. 자, 그 팁입니다. 팁.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두피, 그러니까 모발 플러스 두피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헤어를 관리하면서 염색하거나 펌을 하거나 뭐 매직을 하든 뭐 다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돼요. 뭐 이거는 뭐 두말할 거 없이 하여튼 머리 이만큼 뭐 관련된 거 뭐 하는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전통적인 뭐 이런 샴푸 제품, 헤어 제품이 또 있는 반면에 닥터듀라에서 두 가지 제품이 평소에는 분리되어 있다가 짜면은 두 가지 제품이 동시에 나와서 그게 섞일 때 효과가 나는 그런 제품도 있고, 뭐 요즘에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기기도 있죠. 뭐 이렇게 이게 요철 같은 게 쭉 있고 보면은 빛이 나오고 있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싹 머리 마사지를 해주면 두피를 어떻게 뭐 해주는 거겠죠. 뭐 제가 자세히 이건 모르겠는데 이거 뭐 UVB 자외선을 이용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피부 두피를 관리해주는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기술이 있으면 해주면 좋아요. 모발도 관리해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좀 큰 미용실, 뭐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하는데 그런데도 사실 연구소 하나 설립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해요. 기술을 갖고 있으면. 제조야 뭐 외주 생산하면 되잖아요. 제조, 임가공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많습니다. 뭐 빅데이터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 나와 있죠. 빅데이터 연계는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별게 다 들어가죠. 빅데이터가. 그렇죠. 예. 인텐시브 케어 제품 해가지고 실제로 미용실을 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규모가 작아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거나 그런 쪽으로 뭔가 초점을 주기 힘든 부분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임가공 기업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등등등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들어가시면 지금 공지 나온 거 다 보실 수 있고요. 아직 많이 공지가 안 됐어요. 작년에 예산 편성, 그러니까 예산 통과가 좀 늦어가지고 과제 지금 늦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도 기업 오전에 가가지고 상담하고 이제 어떤 과제 진행할 건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지금 보통 빨리 마감되는 게 2월 5일날 마감이고 보통 2월 중순하고 2월 20날 마감 보통 많이 됩니다. 1월 과제가 그래요. 2월 과제가 또 나옵니다. 2월 과제 나오면 그거는 이제 또 2월 말 마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돼요. 속속속 나올 겁니다. 과제들이. 이렇게 SM텍도 들어가시면 과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키아트 뭐 등등등 뭐 산업촌천자문도 들어가시면 있고요. 그리고 지퍼비 기업지원 플러스도 있고요. 이것만 해도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왜 그 정부에서 그 정부지원사업 총망라에서 내가 그 사이트를 싹 다 정리해놨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달란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예. 갖고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드디어 다음 과제래네. 과제가 입으니까 과제가 나오네요. 다음 강의 주제입니다. 다음 주에는 2월 23일날 오후 4시 똑같은 마지막 주차에 금요일 오후 4시 합니다. 이번에는 기술 로드맵을 좀 나와서 간만에 다른 주제 이너비즈 기업 확인 전략, 실무 전략 이너비즈 기업 확인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너비즈를 한번 진행해 봤어요. 성공했습니다. 네, 물론 저라고 늘 성공하는 사람 아닙니다.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실패한 경험에서 배워서 사실 성공을 시키는 거죠. 성공을 했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사실 일부러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염두를 해야 될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좀 알고 싶어서 직접 참여를 해봤어요. 멘티기 한 군데다 좀 양해를 구하고서 해봤어요. 그렇던데 서류 꾸며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모두 검토하고 만드는 과정에 한번 같이 회의도 참여하고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것들이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기업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지도를 하면은 기업들에게 훨씬 더 쉽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주 2월 23일날 우리 전문위원 여러분들과 그 경험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꼭 참석 많이 하시고요. 이제 겨울 대안이 사실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죠. 소환이었나요? 대안이었나요? 하여튼 지난지 얼마 안 됐는데 추운 건 이제서 추워요. 그쵸? 엄청나게 춥습니다. 다음 주가 돼야 좀 풀릴 것 같아요. 내일까지도 좀 많이 기온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영하권일 것 같고요. 다음 주나 돼야지 조금 영상 0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추위를 이겨서 감기, 몸살 등등등 추위로 오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냐면 따뜻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도 내복을 안 입습니다만 저는 실제 추위 강하기 때문에 내복을 잘 안 입는 거고요. 너무 춥다 못 견디겠다 드신 분은 내복 입으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옷 두껍게 입으시고요. 얇은 걸 많이 입게 입으셔서 좋다 그러죠. 체온 유지에. 옷 당연히 두껍게 입으시고요. 몸매가 실루엣이 안 살아, 피팅이 안 좋아, 핏이 안 좋아 그렇다고 패딩 안 입고 그러지 마시고 패딩 입으세요. 아무리 양귀비 절세 미니어도 있잖아요. 다 몸 아프고 죽고 나면은 다 환자고 시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울 땐 꼭 따뜻하게 입으세요. 저도 요즘에 많이 좀 껴입는 편입니다. 일부러. 지금도 평소에 넥타이 입고 속에 반팔 티 입고 와이셔츠에 지금 또 스웨터도 하나 입고 그리고 또 저도 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추위를 이겨서 추위에서 오는 질병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하게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따뜻한 차, 물 많이 드시고요. 예, 그러면 한결 건강이 유지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 경기가 어려울수록 기업도 어렵죠. 그럴수록 활동 그렇지만 기운 내시고요. 너무 힘 빠져 하지 마시고요.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다고 항상 힘내시고 늘 파이팅하는 자세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불금하시고요. 추우니까 밤늦게 싸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일찍 들어가셔서 편히 쉬세요. 그러면 파이팅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아이 박수가 잊혀지지 고맙습니다. 예. 어이 끝났어요.